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사건들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사건의 배경은 종종 역사적, 지리적 맥락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사건들은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리 셀레스트호의 경우 1872년 대서양에서 발견된 이배는 승무원들이 모두 사라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 자체로 미스터리하며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각 사건에는 관련된 인물과 그들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잭 더 리퍼 사건에서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범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증언은 사건의 퍼즐을 맞추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는 종종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로아노크 식민지의 실종 사건은 1587년 식민지 주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으로 그 경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발생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조사 과정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이아틀로프 고개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과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은 사건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의 설명 및 이론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경우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버뮤다 삼각지대는 북서대서양에 위치한 지역으로 버뮤다,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삼각형 모양의 해역입니다. 이 지역은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실종된 사건으로 유명하며 악마의 삼각지대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10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된 주요 사건 중 하나는 1945년 12월 5일에 발생한 플라이트 19의 실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미 해군의 훈련 비행 중 발생했으며 5대의 항공기와 14명의 승무원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많은 이론과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사건들은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분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실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장 이상이나 기상 조건이 항공기와 선박의 항로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초자연적 현상이나 외계인의 개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와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건의 배경과 경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독자들이 사건의 복잡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툰구스카 대폭발. 1908년 6월 30일 러시아 시베리아의 툰구스카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자연 폭발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당시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폭발은 약 2150km의 숲을 파괴하며 그 영향은 북유럽과 중앙아시아까지 미쳤습니다. 툰구스카 대폭발의 발생 경위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하늘이 갈라지며 거대한 불덩이가 나타났다고 증언했으며 그 후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폭발은 약 1520메가톤의 에너지를 방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수백 배에 달하는 위력입니다. 첫 과학적 조사는 192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소련 과학 아카데미는 지질학자 레오니드 쿨릭을 파견하여 현장을 조사했으나 물리적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후 여러 탐사에서 미세한 외계 기원의 입자가 발견되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현재까지 툰구스카 대폭발의 원인은 소행성 또는 혜성의 공중 폭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 대기권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충돌 흔적이 남지 않았으며 이는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지구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툰구스카 대폭발은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스터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이론과 추측이 제기되었으며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사건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타마무 슈두 사건 1948년 12월 1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소머튼 해변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마무 슈두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견된 남성은 소머튼 맨으로 불립니다. 그의 신원은 여전히 미상이며 사망 원인도 불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다양한 단서를 조사했으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남성의 주머니에서 타마무 슈드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구는 페르시아어로 끝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사건의 미스터리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분석이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그가 칼 웹이라는 전기 엔지니어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메리 셀러스트호 사건 메리 셀러스트호는 1861년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아마존호라는 이름으로 건조되었습니다. 이 배는 1868년 미국 소유로 전환된 후 1869년에 메리 셀러스트로 개명되었습니다. 이 배는 여러 차례의 사고를 겪었으며 1872년 11월 7일 뉴욕을 출항하여 이탈리아 제노아로 향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인물로는 벤자민 브리그스 선장과 그의 아내 사라, 2살 된 딸 소피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7명의 선원과 함께 메리 셀러스트호에 탑승하였으며 이들의 실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메리 셀러스트호는 1872년 11월 7일 뉴욕을 출항한 후 12월 5일 포르투갈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배는 손상되지 않았고 6개월 분량의 식량과 물이 남아 있었지만 승무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역사상 가장 기묘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 법원은 메리 셀러스트호의 발견 후 조사를 진행했으나 범죄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이론을 낳았으며 그중 일부는 폭발, 해적, 해양 괴물 등입니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모두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메리 셀러스트호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많은 소설과 영화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사고 조사와 해양학 연구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당시의 항해와 해양 생활에 대한 흥미로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 1959년 2월 1일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9명의 소련 등산가가 우랄 산맥의 콜랏 샤을에서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우랄 폴리테크닉 연구소의 경험 많은 등산가들로 구성된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소련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론과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이고르 디아틀로프가 있습니다. 그는 23세의 공학도였으며 이번 탐험을 계획하고 이끌었습니다. 그의 팀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모두 경험 많은 등산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월 23일에 출발하여 2월 1일에 마지막으로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텐트는 내부에서 칼로 찢겨져 있었고 등산가들은 급히 탈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신들은 텐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일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 없이 발생한 것으로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다양한 이론과 설명을 낳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비밀 군사 실험, 심지어는 살인 공격까지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미스터리한 요소 중 하나는 설명되지 않은 부상과 환경적 요인입니다. 등산가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외부의 물리적 충격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기상 조건과 환경적 요인도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로아노크 식민지 실종. 로아노크 식민지는 1584년에 영국에 의해 설립된 북미 지역의 식민지로 1590년에는 모든 주민이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CROATOAN이라는 단서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단서는 인근의 크로아토안 섬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민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리 밀러는 로아노크 식민지 주민들이 초아노크 부족에게 공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식민지 주민들의 실종에 대한 여러 이론 중 하나로 당시의 복잡한 부족 간의 관계와 식민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587년 약 115명의 영국 정착민들이 로아노크 섬에 도착하여 새로운 정착지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존의 어려움을 겪었고 지도자 존 화이트는 영국으로 돌아가 물자를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식민지는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590년 존 화이트가 로아노크 식민지로 돌아왔을 때 식민지는 비어 있었고 CROATOAN이라는 단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단서는 주민들이 크로아토안 섬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민지의 실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로아노크 식민지 실종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주민들이 인근 부족과 동화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자연재해나 스페인 군대의 공격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론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여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 실종.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1936년 세계 일주 비행을 계획하고 1937년 3월 17일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하여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에서의 첫 번째 비행은 사고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실종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어하트는 1932년 대서양을 단독 비행한 최초의 여성으로 그녀의 비행 경력은 그녀의 실종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와 그녀의 항법사 프레드 누너는 1937년 7월 2일 세계 일주 비행을 시도하던 중 태평양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이들은 하울랜드 섬을 목표로 비행 중이었으나 기상 악화와 연료 부족으로 인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에어하트의 실종 이후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든 공중 및 해상 수색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어하트와 누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으며 그녀의 실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잭 더 리퍼. 1888년 런던의 화이트채플 지역은 빈곤과 범죄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매춘부들이 활동하던 곳으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잭 더 리퍼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시 사회적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잭 더 리퍼 사건의 피해자는 주로 매춘부들이었으며 이들은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주요 피해자로는 메리앤 니콜스, 애니 체프먼,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캐서린 에도우즈, 메리 제인 켈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살해는 모두 1888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과학적 수사 기법이 미비하여 범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스코틀랜드 야드와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잭 더 리퍼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이론과 설명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그가 의사나 도살업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다른 이들은 왕실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잭 더 리퍼 사건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으며 이는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건의 잔혹성과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D.B. 쿠퍼.
1971년 11월 24일 DB 쿠퍼라는 가명을 사용한 한 남성이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시애틀로 향하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비행기 납치 후 승무원에게 폭탄이 든 가방을 보여주며 20만 달러의 몸값과 낙하산 4개를 요구했습니다. 시애틀에 도착한 후 그는 승객들을 풀어주고 몸값과 낙하산을 받은 뒤 비행기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비행기는 멕시코시티로 향했지만 쿠퍼는 비행 중 낙하산을 이용해 탈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FBI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수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FBI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전국적으로 단서를 추적하며 비행기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에도 범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 한 소년이 컬럼비아 강 근처에서 몸값의 일부인 5,800달러를 발견했지만 이는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DB 쿠퍼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정체와 행방은 여전히 불명이며 사건의 미스터리한 요소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가 낙하산을 타고 탈출한 후 생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가 추락하여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이론과 추측을 낳고 있으며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스웰 UFO 사건 1947년 여름 로스웰 UFO 사건은 뉴멕시코주 로스웰 인근에서 발생한 미확인 비행 물체의 추락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윌리엄 브레젤이라는 농부가 자신의 목장에서 이상한 잔해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브레젤은 이 잔해를 로스웰 군 기지에 보고하였고 이는 곧 제시 마르셀 소령에 의해 조사되었습니다. 마르셀은 잔해를 수거하여 군 기지로 가져갔고 이후 군은 이를 비행 접시로 발표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FBI와 미 공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발표와는 달리 군은 곧 잔해가 고고도 기상 관측용 풍선의 일부라고 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겼고 프로젝트 모굴이라는 비밀 군사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인형 실험을 통해 외계인 시신 발견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로스웰 사건은 대중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계인 시신 발견 주장과 같은 미스터리한 요소는 수많은 음모론과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으며 UFO와 외계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크게 높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신문 헤드라인과 사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론.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사건들은 그 배경과 관련된 인물들로 인해 더욱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메리 셀레스트호의 경우 1872년 대서양에서 발견된 이 배는 승무원들이 모두 사라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해양 탐험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각 사건에는 관련된 인물들이 있으며 그들의 증언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잭 더 리퍼 사건에서는 여러 증언들이 있었지만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사건의 복잡성을 더해줍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는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로아노크 식민지의 경우 1587년 식민지 주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탐험과 정착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지만 종종 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보이니치 원고는 해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그 내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설명과 이론들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보여줍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여러 이론들이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메리 셀레스트호는 1872년 대서양에서 승무원들이 모두 사라진 채로 발견된 배로 해양 역사상 가장 기묘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북서대서양에 위치한 지역으로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실종된 사건으로 유명하며 악마의 삼각지대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툰구스카 대폭발은 1908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로 약 2150km의 숲을 파괴하며
그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타마무 슈드 사건은 1948년 호주 애들레이드의 소머튼 해변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발견된 사건으로 그의 신원과 사망 원인은 여전히 불명입니다.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1959년 9명의 소련 등산가가 우랄 산맥에서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다양한 이론과 설명이 제기되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로아노크 식민지는 1590년 모든 주민이 사라진 상태로 발견된 북미 지역의 식민지로 CROATOAN이라는 단서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남TV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